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다들 힘들겠다고 하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친정엄마랑 같이 살다가도 싸우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불편한 점도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함께하는 게 싫지는 않네요.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저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가던 날 시어머니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는 네가 승무원이라 집에 자주 없어서 우리 아들이 걱정된다. 너가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 아들 잘 챙겨. 엄마, 내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희연이가 날 낳은 것도 아닌데 얘가 날 왜 챙겨? 난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괜히 희연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이야. 재판하고 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일 안 하고 집에서 너만 내조할 며느리를 구하고 싶었는데, 에휴.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면 밖에서 욕먹어요. 그리고 나 못지않게 스튜어디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요새 비행기에 진상 부리는 손님이 얼마나 많다고. 그리고 불편한 유니폼 입고 몇 시간씩 비행기에서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나는 그나마 앉아서라도 일하지.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희연이가 더 힘들다고. 유니폼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나는 솔직히 너가 다리 훤히 내놓고 몸에 다 드러낸 옷 입고 일하는 게 싫다. 꼴사납게 그게 뭐니? 어머니 눈에는 변호사인 승준 씨보다 스튜어디스인 제가 못나 보일 수 있지만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폼이 치마라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보여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남들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짧거나 보기 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학생들 교복도 치마가 아닌 바지로 바꿔야죠. 안 그래요? 너 아주 당돌하구나. 어디서 시어미한테 말대답이야? 엄마가 먼저 희연이한테 유니폼이 꼴사납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희연이 직업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요?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다 한 이 마당에. 못난 놈,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아주 희연이 전연이 내 아들 제대로 훈련왔어. 이승준, 너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희연이를 더 괴롭게 할 거다. 다시는 내 앞에서 희연이 편들지 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니 앞으로 결혼 생활이 심히 걱정되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주방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 제 몫이었고 남편 잘 챙기라는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스튜어디스 업무 특성상 명절이라고 쉬는 게 아니었고 스케줄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시어머니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기분 상해도 그냥 참고 있었어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닌데 굳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제가 굳이 시어머니와 다툴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 비행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며느리란 게 얼굴 보기도 힘드냐? 남들은 며느리랑 손잡고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간다던데 나는 이게 뭐냐? 항상 절 볼 때마다 벌레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간을 못 보낸다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 해도 싫어하실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비행이 막 끝나 피곤해서 굳이 통화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에 저 쉬는 날에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하냐? 영화는 바라지도 않는다. 네가 좀 바쁜 몸이니? 나는 네가 바쁜 거 다 이해할 테니 다만 이제부터는 매일 안부 전화해. 그래도 가족인데 생사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매일 안부 전화요? 그래. 매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하자는데 싫냐? 싫은 건 아니지만 스케줄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밤에도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차 차이 때문에 저는 낮이지만 어머니는 밤일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 그래도 매일 전화해. 하루도 빠짐없이. 참, 승준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왜요? 그래도 남편도 알아야. 승준이 재판으로 정신없는 아이다. 하찮은 집안일 따위 신경 쓸 아이 아니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 괜히 떠벌려서 승준이가 신경 쓰이게 한다던가 하루라도 안부 전화 빠지면 혼날 줄 알아. 다음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아침에 출근하며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말 들으니까 보기 좋구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아들 밥은 먹였니? 승준 씨 아침에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미숫가루에 토스트 정도만 해서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숫가루 먹고 출근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승준이 나랑 있을 땐 아침밥 다 챙겨 먹고 갔는데 미숫가루에 빵 쪼가리 먹고 어떻게 하루를 버티니? 너는 네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승준이를 못 챙기면 한국에 있을 때만이라도 밥을 잘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승준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승준 씨가 어머니와 같이 살았을 때 하도 먹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긴 했는데 온종일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결혼 후에는 미숫가루에 간단한 빵 먹고 출근해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는 거야. 승준이 머리 쓰는 일이라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그리 부실하게 먹어서 걱정되는구나. 어제 저녁 때는 승준이 뭐 먹였어? 승준 씨가 어제 늦게 끝나고 와서 간단히 치킨 시켜 먹었는데요. 치킨을 시켜 먹어? 가게에서 어떤 기름에다가 튀긴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을 먹였단 말이야? 그깟 치킨 그냥 닭 한 마리 사다가 기름에 튀기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사다 먹여? 그래서 우리 승준이 힘이 나겠니?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사골 끓여서 집에 가마. 내일 아침부터 승준이 사골국에다가 말아서 밥 잘 먹여라. 알겠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말로 사골국을 한솥 끓여서 왔지만 남편은 좋아하지도 않는 사골국을 왜 끓여왔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다음날 사골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안부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며칠 뒤 그날은 런던 비행 스케줄이 잡힌 날이었고 시차 때문에 전화 못할 수도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미리 말했습니다. 시차는 무슨 상관없다. 오늘 다른 나라 도착하자마자 꼭 전화해라. 솔직히 네가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 나는 널 못 믿으니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절 못 믿겠다고 하시니 한국 시각이 몇 시가 되든 간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런던까지 12시간가량 비행을 마치고 한숨 돌리니 런던 현지 시각이 오후 7시였고 곧바로 안부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시각은 새벽 3시, 깊은 잠을 잘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끊으려다가 시어머니의 막말이 떠올라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야? 어머, 한국은 새벽인가 봐요. 여기 런던은 오후 7시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 도착했다고 전화 건 거예요. 이제 숙소에서 짐 풀고 자려고요. 한 번 안 받으면 자는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왜 2번이나 해서 사람 잠을 깨워? 겨우 잠들었는데. 제가 다른 남자 만나 불륜 저지르면 어떡하냐고 하셨잖아요. 걱정이 너무 크셔서 전화했어요. 제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나 봐요. 숙소에는 여자 스튜어디스만 있으니까 제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다시는 전화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그 무렵 대유행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스튜어디스 대부분이 해고당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전세가 만기가 되었고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집을 새로 구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저까지 해고당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구하려 했지만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사람을 새로 뽑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막막한 날들을 보내던 중 남편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요새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셔. 혼자 계셔서 더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전세도 끝났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니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사실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서 변호사를 만든 거였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 집안이 원래 잘 살아서 혼자 키워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는 저와 남편이 연애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고 제가 남편처럼 사짜 가진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시어머니는 계속 절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같이 살자고 하니 고민이 돼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내가 중간 역할 잘할게. 그동안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남편이 먼저 화를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주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번 보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아무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 맞아, 절대 쉽지 않지. 그런데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나 이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서 나는 당신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테니까 잘 고민하고 알려줘. 그 뒤로 합가 문제로 몇 날 며칠 고민했고 결국 합가를 결심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우울하다며 울더라고요. 제가 부조리한 상황에서 참고만 사는 성격도 아니고 남편도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하니 남편 믿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간 날 시어머니는 같이 살게 돼서 좋다며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밥과 국을 시어머니 본인과 남편 것 이렇게 딱 2인분만 준비한 거 있죠? 어머니, 왜 제 밥과 국은 없어요? 나이 들어봐라. 맨날 하던 밥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 밥이랑 국도 차려줘야 하니? 밥통도 비워졌고 저기 쌀도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어차피 밥, 국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리고 내 밥은 차려주면서 며느리 밥은 왜 못 차려줘? 며느리 옆에 있다고 구박하거나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밥그릇과 국그릇을 가져와 자신의 밥과 국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먹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고기와 같은 반찬을 다 남편 쪽으로 밀어넣더라고요. 보니까 제 앞에는 김치뿐이었고 남편 앞에는 고기에 제철 나물에 생선 반찬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팔 다 닿아. 식탁 모서리에 있어도 내가 팔 뻗어서 먹을 수 있다고. 도대체 왜 그래? 며느리 왔으니까 무슨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왜 희연이는 먹기 힘들게 모든 반찬을 다 내 앞에다가 놓냐고. 이게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다. 니는 아직 네 자식 안 낳아봐서 몰라. 내 자식 고기 한 점, 생선 한 점이라도 먹이고 싶은 내 마음이라고. 넌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이러면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러지 마. 만약에 계속 이러면 나 희연이 데리고 월세방이라도 들어가서 살 거야. 알겠어요? 알았다, 알겠어. 아유, 너 무서워서 괴롭히겠냐? 아들 키운 거 소용없다니까.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눈은 저를 매섭게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 5시부터 시어머니가 저만 깨워서는 조용히 나오라고 성화였어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왜 벌써 깨우세요? 벌써?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승준이 출근해야 하니 얼른 아침밥 준비해야 할 거 아니냐? 어제 내가 식재료 다 써버려서 냉장고 텅텅 비었으니 얼른 새벽 시장 가서 장 봐. 얼른 나가라고 독촉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시장에 갈 채비를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새벽 시장 가라니까. 왜 도로 방에 들어가? 이 새벽에 잠옷 입고 머리 이러고 시장 가면 사람들이 저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봐요. 옷은 갈아입고 나가야죠. 지갑도 챙기고요. 방에 들어가니 잠기가 밝은 남편이 이미 일어나서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당신 아침 먹여야 한다고 밥상 준비하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지금 새벽 시장에 장 보러 가. 남편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제가 아닌 남편이 나오자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 아들 일어났어? 좀 더 자지 않고.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아침 챙겨 먹었다고. 엄마가 아침밥 차려줘도 나 안 먹었잖아. 기억 안 나? 나 희연이한테 아침 차려주라는 말 안 했어. 희연이가 아침에 너 밥 차린다고 혼자 일어나 있길래 나도 도와주러 나온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희연이 결혼하고 한 번도 내 아침 차려준 적 없어. 내가 나 아침 안 먹는다고 말해서 아침에는 아예 밥 준비도 안 했다고. 그런데 무슨 갑자기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보나마나 엄마가 시킨 거겠지. 희연아,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더 자.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흘겨보았습니다. 그 매서운 눈빛을 보니 앞으로 시집살이가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요. 그날 오전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의 모든 음식을 다 꺼내더라고요. 분명 새벽에는 냉장고에 식재료가 없다고는 했지만 냉장고는 각종 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쟁 나서 못 사 먹어도 이 냉장고만 있으면 한 달은 넉넉히 먹고 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동안 그렇게 버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언젠간 다 쓸모 있다며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다 꺼냈네. 나는 친구들 만나러 다녀올 테니 너는 냉장고 청소도 하고 이 음식들 다 보기 좋게 정리해라. 음식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냉장고 구석구석 음식 국물 같은 게 많이 묻었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닦아놔. 알겠니? 이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국물은 기본이고 각종 음식물 찌꺼기에 벌레 사체까지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으로 요리를 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1시간가량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행주로 닦아가며 청소했네요. 그리고 다시 식재료들을 넣으려는데 식재료들이 하나같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언제 산지도 모르는 돌덩이 같은 김밥, 뚜껑만 열어도 신냄새가 코를 찌르는 김치, 색이 이미 이상하게 변한 나물까지 뭐 하나 제대로 쓸만한 게 없어 보였어요. 어차피 먹을 수도 없으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간단히 라면으로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식재료를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내가 시킨 일은 다 했어? 냉장고 검사 좀 하자. 냉장고 문을 연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왜 텅텅 비었어? 다 버린 거야? 너 내가 일 시켰다고 반항해? 반항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먹을 수 없어 보이던데요. 돌덩이 같은 김밥에 완전 신김치에 나물도 다 상해서 버렸죠. 왜 못 먹어? 다 먹을 수 있었어. 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귀한 음식들을 죄다 내다 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음식 다 버리면 벌 받아. 상하고 오래된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그거 먹었다가는 식중독 걸리고 장염 걸려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야, 너보다 내가 더 요리 많이 했어.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런 음식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시어머니가 한창 제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목소리가 싹 변하더라고요. 얘야, 아무리 그런다고 그걸 다 버리면 어쩌니?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 다음에는 힘들게 혼자 하지 말렴. 우리 아들 왔니? 오늘도 고생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절 쥐잡듯이 잡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긋해지는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엌에서 뭐 했어? 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기특하게도 희연이가 냉장고 청소를 다 해놨지 뭐니. 그런데 다 쓸모있는 식재료였는데 다 버렸어.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단다. 드디어 다 버렸어? 아, 나도 너무 오래된 음식들이 많아서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여보, 오늘 너무 고생했어. 냉장고에 먹거리도 없으니까 오늘 외식하자. 외식하자고? 그냥 집에서 해먹지. 뭐 안 그래도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장도 다 봐왔어. 그냥 장본거로 해서 먹자. 희연이랑 나랑 우리 아들 좋아하는 구절판에 갈비찜 하려고 했는데. 오늘 희연이 고생했잖아. 그리고 지금 손이 많이 가는 구절판을 하면 언제 먹고 언제 치워? 그냥 오늘 장 본 건 내일이나 다음에 먹고 오늘은 외식해요. 여보, 가자. 시어머니는 음식을 시키려고 했지만 남편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외식하게 되었어요. 외식하면서도 얼마나 절 노려보던지 제 얼굴 반쪽이 달아 없어질 뻔했답니다. 그 뒤로 저와 시어머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힘들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자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게 영어여서 영어 강사 쪽으로 생각하고 수업하는 연습을 해보았어요. 영어 가르치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역시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목걸이형 녹음기를 사서 녹음 버튼을 눌러 강의하는 연습을 했어요. 중간중간 제 목소리를 들으며 목소리 톤이나 강의가 어떤지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연습 중인데 시어머니가 부르길래 가보니 엊그제 세탁한 두꺼운 이불을 화장실 욕조에 넣고 물 뿌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엊그제 세탁한 이불을 왜 욕조에 넣고 계세요? 뭐 하긴 이불 빨래 해야지. 나는 늙어서 다리 힘이 없으니까 네가 좀 밟아라. 세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또 빨아요? 그리고 요새는 세탁소에서 이불 빨래도 잘해주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빨래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돈을 왜 쓰니? 그리고 엊그제 세탁했지만 냄새 나면 다시 해야지. 얼른 빨래하고 옥상에다가 널어놔. 이불이 이미 흠뻑 젖어 있어서 누군가 다시 빨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빨래할 사람은 저였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불을 밟은 지 1시간이나 지났으려나요?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 이불 빨래는 조금 있다가 하고 밥부터 해라. 배고프구나.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직접 하셔도 될 듯한데 굳이 밥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속에서 팔팔 끓는 분노를 참으며 부엌으로 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밑반찬이 꽤 있었고 점심때 한밥이 꽤 많아서 금세 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먹으려고 자리에 앉으니 제 수저를 치워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지금 이불 빨래 해야지 어디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해. 지금 한가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어? 안 그래도 갑자기 이불 빨래를 시켜서 짜증났는데 이 소리까지 들으니 기분이 더 좋지 않았고 밥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기분 좋지 않을 때 밥 먹으면 체하니 알겠다고 하고 화장실로 가서 다시 이불 빨래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으려나요? 이불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연락에 밟고 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뭐야, 중준이 오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니?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그냥 퇴근했어요. 그런데 여보, 그 이불 엊그제 내가 빨아서 옥상에다가 널어둔 건데 왜 또 빨고 있어? 아유, 참. 내가 밥 먹고 같이 이불 빨래 하자니까 나 힘들다고 굳이 꼭 혼자 하려고 하네. 희연아, 나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내가 마무리할게. 설마 엄마가 희연이한테 시킨 거야? 저 이불 내가 널었다고 희연이한테도 분명 말했는데? 내가 설마 며느리한테 이불 빨래 시켰겠니? 희연이가 이불이 잘못 말려졌는지 냄새가 난다고 이불 빨래를 하겠다잖아. 그냥 세탁소에 맡기자니까 끝까지 싫다고 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방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이불 빨래 하라고요. 예,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왜 생사람을 잡니?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딱 잡아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목에 걸린 녹음기가 생각났어요. 사실 아까 강의 연습한다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직 꺼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녹음기를 켜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들려주었습니다. 녹음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시어머니가 이불 빨래를 시킨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고, 다 들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가 희연이한테 이불 빨래 시켰네. 더러워진 이불도 아니고 엊그제 빨래한 이불을 왜 또 빨라고 그래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오리발도 못 내밀더라고요. 엄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요새 엄마가 화도 많아진 것 같고 자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 내 친구 부모님이 엄마처럼 화도 많이 내고 말이 자주 바뀌는 증세를 보이다가 뭔가 이상해서 병원 검진 받으니까 치매였대. 나 지금 엄마가 치매가 아닐까 너무 걱정돼. 한번 검사 받아보자. 치매는 무슨, 아니야, 나 괜찮아. 아주 건강하다고. 남편은 진지하게 시어머니의 치매를 의심하고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저 저를 괴롭히고 싶은 거니까요. 며칠 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을 앞둔 평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부르더라고요. 토요일이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래서 오늘 내 친구들 집으로 초대했다. 점심때 온다니까 음식 준비해라. 오늘이요? 저 음식도 잘 못하는데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 언제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장은 다 봐놨어. 냉장고에 보면 갈비찜이랑 구절판, 잡채, 나물, 삼색전 할 수 있도록 식재료 다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딱 맞게 끝나겠네. 어머니, 전 정말 못해요. 그냥 배달시켜요. 솔직히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요리에서 어머니 부끄러워지느니 그냥 깔끔하게 배달시키는 게 낫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배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집에 다들 오겠다는 이유가 뭔데? 며느리 손맛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배달시켜 먹는 게 말이 돼?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서 사 먹고 말지. 헛소리 집어치우고 요리 시작해. 시어머니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기는 했는데 간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뭔가 짠 것 같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 것 같은 게 도무지 뭘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차피 이 음식들은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드시니까 시어머니한테 간을 부탁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무지 간을 못 맞추겠네요. 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너는 전업주부라는 애가 기본적인 간도 못 보면 쓰냐? 갈비찜에는 간장 좀 더 넣고 나물에는 소금 좀 더 넣어라. 그리고 국은 또 왜 이리 짜? 물 좀 더 넣어. 잠시 후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왔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간을 봤으니 괜찮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입씩 맛보던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비찜은 좀 짜네. 국은 또 싱겁고. 음식이 왜 이러지? 그래? 맛이 좀 이상하긴 하네. 얘, 너 도대체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전업주부가 이깟 간 하나 맛깔나게 못 맞추면 뭐하러 사니? 똑바로 못해?
시어머니는 친구들 말에 민망했는지 괜히 큰 소리를 내셨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욕만 얻어먹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가 직접 간보신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뭐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애초에 음식 잘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간을 보신 거잖아요. 이 인연이 지금 어른들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식탁에 있던 구절판과 갈비찜을 그대로 저한테 부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갈비찜이 뜨겁지는 않았지만 갈비찜 소스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가웠어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걷다가 실수로 국을 시어머니 친구의 옷에 쏟아버렸습니다. 야, 너 정신 안 차려? 어떻게 내 친구 옷에 국을 쏟아? 어머니가 갈비찜을 제 얼굴에 부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게 왜 갈비찜을 붓고 난리세요? 예, 희자야. 이러다가 며느리 잡겠다.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해. 아니야. 이런 버릇없는 년은 아주 혼쭐을 내야 해. 그만하라고. 이러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며느리야,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너 얼굴 먼저 닦아라. 아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야겠어.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네. 희자야, 우리 다음에 따로 보자. 결국 시어머니 친구들은 집에 가버리고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깟 갈비찜 소스 눈에 좀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난리야? 너 때문에 내 친구들 기분 다 상해서 갔잖아. 내가 못 살아. 요리도 못해, 성격도 안 좋아. 이딴 거를 내가 며느리로 뒀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얼른 이거나 다 치워. 갈비찜 소스를 뒤집어 쓴 저는 일단 씻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부엌부터 치우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회사에 간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다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부엌은 난리가 났고 저는 음식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남편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집안 꼴이 왜 이래? 당신은 왜 갈비찜을 뒤집어 쓰고 있어? 방금 어머니 친구들이 왔다 가셨는데 어머니가 승준아, 내가 늙어서 그런지 손에 힘이 없지 뭐니. 그래서 내가 그릇을 놓쳐서 갈비찜을 우리 며느리 머리에 엎어버렸어. 희연이 놀랐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 키가 150인 엄마가 160인 희연이 머리에 갈비찜을 엎었다고? 그것도 그릇을 놓쳐서?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부엌 구석으로 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데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시어머니를 옆에서 볼 수 없으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자 집에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저에게 말해줘서 알고는 있었으나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저도 모른 척하고 있었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부엌에 거의 오지 않아서 홈 CCTV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부엌 구석에서 가져온 홈 CCTV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해야겠어요. 아니야, 나 치매 아니야. 나 아주 멀쩡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별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대고 엄마가 희연이한테 갈비찜을 부었으면서 손에서 놓쳤다고 하면서 말을 바꿔요? 그건 거봐, 제대로 말도 못하잖아. 치매가 죽을 병도 부끄러운 병도 아니니까 한번 검사라도 받아봐요. 검사 받아서 아니면 다행인 거고 진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도움 받아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요양원? 아니야. 난 절대 거기 못 가. 안 갈 거야. 사실 이때는 코로나가 유행했던 때라 한번 요양원에 가면 나오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친구 중에 한 분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도 걸려서 제대로 된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절대로 요양원은 못 간다고 했고 남편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가야 한다고 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일단 남편은 다시 사무실로 갔고 시어머니는 홈 CCTV를 부셔버렸습니다. 너는 이딴 게 있다는 걸 왜 이야기 안 했어? 아니에요.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승준 씨가 혼자 생각해서 한 일인걸요. 물론 알았지만 남편이 시켰던 대로 몰랐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고 선물로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생일상을 차리려는데 남편이 본인 엄마 생신이니 본인도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인지라 저는 밑재료만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간을 맞춘 건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붓하게 같이 요리하며 생일상을 차리고선 시어머니를 깨웠어요. 시어머니는 상에 차려진 미역국을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딱 내려놓았습니다. 희연아, 국 간이 이게 뭐니? 이게 미역국이니? 그냥 미역이랑 물 섞어 놓은 거지. 아직도 간을 이렇게 못 맞추니? 엄마, 국 이상해? 이거 내가 한 건데. 네가? 네가 왜 내 미역국을 끓여? 엄마 생일이니까 아들인 내가 끓였지. 원래 매년 엄마 생일 때마다 내가 미역국 끓였잖아. 기억 안 나요? 그때야 희연이 제가 해외 나가 있을 때고. 지금은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네가 왜 내 미역국을 끓여? 당연히 며느리가 끓여야지. 김희연, 너 설마 내 미역국 끓이기 귀찮아서 우리 아들 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혼자 준비하려고 했는데 승준 씨가 굳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간을 잘 못 맞추잖아요. 저보다는 남편이 간을 잘 맞추니까 미역국도 끓인 거죠. 맛이 없으세요? 전 맛있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힘든 애가 집에서도 주방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승준이가 미역국을 끓인다고 해도 너가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승준 씨가 매일 주방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딱 하루인데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엄마. 내가 뭐 매일 집안일해? 엄마 생일이라서 하루 한 거잖아.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미역국 끓이는 것보다 아들인 내가 미역국 끓이는 게 맞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일그러지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시어머니한테 제가 준비한 스카프를 드렸고 다행히 예쁘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방에서 잠깐 일하고 있고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선물한 스카프를 들고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스카프가 이게 뭐니? 너는 이 스카프가 예쁘다고 생각해? 네가 한번 이 스카프 둘러봐라. 보는 눈이 촌스러워서는. 시어머니는 제 목에 스카프를 두르더니 거칠게 양끝을 당겼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양끝을 당기니 목이 살짝 졸려서 캑캑댔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일하던 남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진짜 미친 거예요? 왜 목을 졸라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이래도 엄마가 멀쩡하다고요? 지금 엄마 하는 행동을 봐봐요. 대체 왜 아니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그러나 남편은 이미 화가 나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남편은 방에 들어가더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외출 준비해. 엄마 생일이니까 교회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남편 얼굴이 얼음장보다 차가워서 저나 시어머니나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간 곳은 웬 요양원이었어요. 요양원엔 왜 온 거니? 여기 내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에요. 엄마가 말도 자주 바뀌고 난폭해지는 게 아무래도 치매 같아서 요양원 알아봤어요. 그럼 날 여기에 보내겠다는 거야? 어떻게 멀쩡한 어미를 버리니? 요새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던데 난 절대 못 간다.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엄마 요새 너무 이상해. 말도 수시로 바뀌고 자주 거칠게 행동하잖아. 조금 전만 해도 엄마가 희연이 목도 조르고
이게 다 치매 초기 증상이래. 나중에 중증 치매로 발전하기 전에 여기서 도움 받자.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요새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 나 사실 희연이가 싫었다. 하나뿐인 남편과도 같은 내 아들 승준이를 가져갔다는 생각에 일부러 구박한 거야. 말 바뀌었던 거, 희연이에게 거칠게 대했던 거는 희연이가 싫어서 그랬던 거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내 여자야. 나는 이제 엄마 아들이기 전에 희연이 남편이라고. 엄마가 이러면 나는 너무 힘들어지고 엄마와 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군말 없이 희연이가 해줬어. 나는 희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엄마랑 같이 못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구박하지 말고 잘 좀 해줘. 만약에 또 이러면 나는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마친 남편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강직하던 남편 눈물에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평화로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 취업했고 남편 변호사 사무실은 더 잘 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며 건강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일이 많아 새벽부터 저 혼자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이걸 너 혼자 다 차린 거니?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맙게 잘 먹으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하셨는데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얘는 부끄럽게 지나간 일은 왜 꺼내니? 이연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나랑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낯간지러워요. 사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집 아들 며느리가 멀쩡한데도 그 친구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대. 가끔 나랑 통화하는데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느꼈단다. 우리 앞으로 친정엄마와 딸 사이까지는 못하더라도 친한 친척처럼 잘 지내보자. 제 손까지 붙잡으시며 진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지간하면 감동받지 않는데도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살기로요. 그날 시어머니와 저는 아주 행복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네요.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편안하게 밥을 먹기까지는 남편 도움이 참 컸습니다. 사실 여기 사연 들어보면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부부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온전히 믿어준 덕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듯합니다.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중간 역할을 듬직하게 잘해준 제 남편 승준 씨에게 너무 고맙네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제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극진히 모시며 남은 인생 즐겁게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